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49강 시간으로서 5.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규칙 두 번째 시간이고요. 4.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5. 매수신청 대리행위. 6. 의무와 금지행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입니다. 자, 첫째, 보증의 의의와 방법. 보증의 의의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 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배상할 책임.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자, 이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두 번째는 협회 공제, 그리고 세 번째 법원에 공탁하는 겁니다. 공탁.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 세 가지는 이제 보증이라 하는데, 이거를 해야 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그래서 요 공탁 같은 경우 주의할 점이, 보증을 위해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요거만큼은 3년 이내에 회수할 수가 없어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탁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예, 이거 거의 사무화된 거랑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협회 공제에 대부분 가입을 합니다. 일부 보증보험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보증의 의의와 방법을 알아봤고, 두 번째는 설명과 교부입니다. 설명 그리고 교부. 자, 매수신청에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자, 어떤 거 설명하냐? 첫 번째, 보장하는 금액, 얼마를 보장하는지 금액을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그리고 또는 공탁기관가 그 소재지, 이것들의 소재지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장하는 기간입니다. 그 보장하는 기간. 자,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 설명이 끝난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되냐면,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증서, 관계증서, 증명서류예요. 증서. 요거를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보증 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보증 금액. 그 매수신청 대리인 행동을 할 때, 매수신청 대리인 할 때 보증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먼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입니다. 물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를 둔 경우 그 분사무소마다 2억 원입니다. 똑같아요. 그건 2억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4억 원, 나머지 분사무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은 다 2억 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 매수신청 대리행위입니다. 매수신청 대리행위. 설명한 대로 매수신청인이 법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 대리해달라고 위임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에 가서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매수 신청.
그 매수 신청이 대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게 되면 대리인이니까 법률 관계는 매수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바로 요 매수 신청 대리 행위에 대한 걸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 행위 첫 번째 그 대리 행위의 방식입니다. 방식 대리 행위의 방식.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문서를 제출하고 낙찰 신청서에 입찰 신청서에 기재하고 입찰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는 뭐냐면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하고 대리인 등록증 4번입니다. 자, 방식의 핵심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하는데 각 대리 행위마다 각각입니다. 각각의 대리 행위마다 무슨 문서를 제출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대리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냐 하면 바로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 첨부된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플러스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나타내는 대리인 등록증이에요. 법원에 등록했을 때 교부받은 이 대리인 등록증. 자, 1번 위임장, 2번 등록증. 이 두 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가서 어떤 입찰 행위를 했어. 그러면 요거 한번 내야 되고 위임장하고 대리인. 다음날 또 가서 하려면 위임장하고 등록증 또 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2건, 3건, 4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연속해서. 자, 그런 경우에는 매번 내기가 애매하니까 단서 조항은 다뤄준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달리하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각이지만 예외. 자, 예외로서 뭐가 있냐? 같은 날 플러스 같은 장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 여러 번 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같은 장소. 그러니까 여러 건을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허락한다. 즉 위임장하고 대리 문서 한 번 낸 걸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중개법인인 경우. 자, 이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인 경우에는 역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대리인을 증명하는 문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는데 요 1번도 똑같고 중개법인 플러스 2번도 똑같아요.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하고 대리인 등록증인데 뭘 하나 더 놔야 되냐면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 세 번째는 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법인이든 개업공인중개사든 대리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을 해야 돼. 본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있는 고용인을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건 카드의 작성 보조임이에요. 자, 두 번째 매수신청 대리하려면 사건 카드 그거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대리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걸 비치하고 있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사건을 위임받았을 때는 사건 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낙인한 후에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요 매수신청 대리인부터 의뢰받은 거에 대해서 매수신청 사건 카드를 작성하고 보존하는데 몇 년간 보존한다? 이 사건 카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5년간 보존합니다. 5년간. 자, 그리고 이 서명 날인을 하고 5년간 보존을 하는데 이 사건 카드에다가 이 서명하고 날인할 때 그 날인하는 도장은 무슨 도장? 그렇죠.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 있죠. 인장 등록한 그 인장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리고 매수인이 또 뭘 해야 되냐면 확인 설명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자, 이 확인 설명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매수 신청하러 대리 위임을 하면 법원에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장도 설명하지만 당신이 낙찰받으려는 물건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 대상물,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자, 그리고 사항의 설명을 했는데 또 낙찰까지 받았습니다. 자, 낙찰을 받았어요. 그건 낙찰이 아니라 이제 확인 설명하고 위임 계약. 자, 이 위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 위임 계약을 체결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낙찰 받아주세요. 그럼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때는 뭘 교부해야 되냐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자, 아까는 확인 설명만 한 거고 위임 계약이 확실히 체결이 되면 확인 설명서를 이거를 작성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합니다. 그 인장 등록한 걸로 위임인에게 작성한 다음에 교부를 해야 돼요. 교부를 하고 그 사본을 사건 카드하고 같이 철해서 몇 년간 이 확인 설명서 사본을 몇 년간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 자, 5년간 사건 카드도 작성해서 5년간 보존하고 확인 설명서,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이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고 한 분은 주고 나머지 하나, 사본 또는 나머지 하나를 5년간 같이 사건 카드하고 같이 철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6. 의무와 금수행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무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의, 성실, 공정수행입니다. 자, 신의, 성실, 공정수행이에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죠. A라는 사람이 B 물건에 대해서 낙찰받고 싶다고 대리를 신청했습니다. 입찰 대리를.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를 신청했는데 또 다른 사람, C라는 사람이 와서 같은 물건에 대해서 입찰 신청 대리 신청을 하면 그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되죠. 한 사람만 낙찰받는 건데 같은 물건에서 2명이 신청을 하면 어느 하나는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물건을 소개해줘야죠, 그때는. 그런 식으로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해야지 2개 다 받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시를 한 겁니다, 제가. 두 번째는 비밀은 지켜야 돼요, 누설해야 돼요? 누설하면 안 되죠. 지켜야죠. 그래서 비밀 누설 금지예요. 금지 의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하니까 비밀은 계속 누설 금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반 시에는 임의적인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즉 임의적으로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한 것이 취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질서 유지 의무예요. 질서 유지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 절차의 적정과 매각 장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법원에 가서
매수 신청 대리를 했습니다. 그럼 법정이에요. 거기도 다 법정에서 소란을 떨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집행관이 하라는 대로 입찰표 작성해서 그 입찰 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하면 되고, 대개라면 대개하고 되고, 몇 번 호명해서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 떠들거나 이의 신청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위반을 하게 되면 역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질서 유지 의무 역시. 그리고 네 번째는 1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어요. 신고 의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7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두 번째,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 폐업한 경우,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 취소.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자격 정지. 다섯 번째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이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입니다. 여섯 번째는 중개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일곱 번째, 분사무소 설치한 경우, 분사무소 설치. 이런 변화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법원장에게. 그리고 그 금지행위가 있어요.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대략 한 8가지가 나옵니다. 금지행위.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지방법원장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안 돼요. 8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는 행위. 이중으로 등록 신청. 두 번째,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인데 본인이 대리하기로 해놓고는 본인이 매수신청을 하는 거예요. 대리는 대리대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대리인이 된 사건을 법원 경매물건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건 입찰하는 거를.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매수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매수 신청.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2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명의 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대여, 양도 안 되죠. 요 2 이상의 대리인은 다른 물건은 상관이 없어요. A 물건에 대해서 그 대리인하고 B 물건에 대해서 대리인하고 상관없는데, 동일 물건, 이건 안 되는 건 동일 물건입니다. 동일 물건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대리하라는 얘기예요. 4번 양도 대여 안 되고. 5번째,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니. 명의 사용 하면 안 됩니다. 다음 6번째, 형법에 규정된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경매나 입찰 방해죄 해당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7번째, 사건 카드 또는 확인 설명서에 허위 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사건 카드 또는 확인 설명서 허위 기재, 누락,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8번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그 밖에 금지 행위예요. 그 밖의 금지 행위. 이런 행위 등은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지방법원장이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49강 시간으로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음 한번 50강만 하면 마지막 강의를 듣게 됩니다. 49강까지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힘 좀 내서 마지막 50강까지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